네,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네,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해커스 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저희가 항상 대기실에서만 뵙다가 맞아요. 처음으로 스쳐 지나가듯. 네, 처음으로 드디어 방송을 함께하게 됐는데 그렇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은희 쌤이 이제 산악회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네. 운영을 했었다가 지금 이제 넘기고 아.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이요? 그쵸. 임원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러면은 최근에는 갔다 온 산이 어디 있을까요? 최근에 도봉산에 도봉산. 갔다 왔고요. 도봉산이 서울에서는 그래도 좀 어려운 산이어서 네. 초급자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가면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양고기 좀 먹고 굉장히 양고기. 좋아요. 네. 나중에 한번 같이 가시죠. 저는 내년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산악회 여신 은희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 한국직업방송과 투데이 잡스와 취업 카페 독보적 1위 독지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 독지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세요. 또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상담은 물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JJ61024님이 독지사 카페 게시판에 27살 남자입니다. 냉정하면서도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자세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는 지방사립 상경계열 졸업하셨고요. 학점은 3.74점입니다. 자격증이 무려 7개를 소지하셨는데 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TAT 1급, 한국사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토익 스피킹 AL 160점, 토익 700점. 네, 경력사항도 다양한데요. 방위산업체 총무부와 생산직 2년반 근무, 공기업 근로장학생, 공기업 사무직 단기 알바, 한국수자원공사 청년 인턴. 네, 대외활동과 공모전은 봉사 80시간으로 적어주셨고 수상 경력은 따로 없다고 하시네요. 네, 기타 사항도 한번 살펴보면 20살에서 23살 때는 공부를 안 해서 학사 경고도 받았다. 추가 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추가 계획을 이렇게 적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입사 희망 회사를 살펴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아르바이트와 인턴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받고 싶은 조언도 적어주셨는데요. 공부만 하다가 소득 없이 나이만 더 먹을까봐 겁이 납니다. 지금 경력이라도 쌓아야 하나 고민인데요. 현재는 그냥 이곳저곳 다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인생 선배님 어디 계신가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말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아낌없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보았을 땐 사연자분이 20대 초반에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학사 경고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총 7개의 자격증을 또 소지를 했고 그리고 각종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 더 공부를 할지 아니면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은희쌤께서 사연자분의 스펙을 점검해 주시고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분이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개나 자격이 네. 있고 경력사항들도 좀 되게 다양하신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연에는 살짝 이제 축약을 해주셨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다 약간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펙적인 요소가 공기업, 대기업을 다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부분이 좀 느껴졌었는데요. 일단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상경 계열이시고 학점은 3.74 그리고 이제 전산 세무 그리고 등등과 같은 이런 직무 관련 자격증인데 아무래도 금융권 관련 그런 자격증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네. 이제 공기업에 적합한 한국사나 커멀 같은 이제 공기업 전용 자격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랑 이제 토익 같은 경우도 같이 있는데 살짝 애매하죠. 왜냐면 토익이 공기업이나 대기업 이제 들어가실 네. 때 사실 지금 토익 스피킹은 AL 160점이어서 괜찮은데 네. 토익은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낮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시려면 상경 계열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800대 이상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험들은 보니까 공기업 관련 경험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방위산업체 여기서는 아마 대체였던 것 같은데 생산직이랑 총무부에서 2년 반 근무를 하신 걸 봤을 때는 사실 뭐 사기업 지원을 하실 때도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뭐 수자원공사 혹은 이제 뭐 다른 중견 대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선택을 좀 해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좀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중을 하라는 말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방향 설정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공기업 맞춤형 스펙이기는 해요. 근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공부만 하다가 소득 없이 나이를 더 먹을까 봐 걱정이다. 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경력을 쌓아야 하나 이런 네. 것들을 되게 좀 두려워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 대기업이나 중견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를 어느 정도 보기는 하죠. 근데 네. 지금 이분이 27살 남자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나이는 어린 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취업하실 때 28, 9까지도 굉장히 많고 30까지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나이에 있어서는 걱정은 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견 이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이제 취업 트렌드가 정말 직무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많이 보는 편인데 네. 지금 이 친구께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인턴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사무직 단기 알바 이런 좀 행정직군 관련된 경력 그리고 이제 총무부 생산직 쪽 경력 네. 요렇게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이제 마땅하게 직무를 딱 설정해서 지원을 하시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대기업은 사실 행정이라는 직군이 따로 없잖아요. 네. 공공기관이나 이제 공기업 행정직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이는데 만약에 이분께서 대기업을 조금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인 전공 그리고 이제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같은 이런 자격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경영 지원 쪽으로는 가능은 해 보이지만 직접적인 경력은 좀 없다 보니 저는 일단 대기업은 약간 플랜 B로 두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견이 최근에는 이제 상시랑 수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면서 서류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직접적인 뭐 예를 들어 경영 지원을 뭐 만약에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그런 경영 지원에 관련된 인턴이나 뭐 경력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 B 정도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럼 지원 분야를 추천해 준다면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원 분야 중에 하나는 사실 뭐 공기업이 정말 잘 맞기는 하시지만 추가적으로 좀 제가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금융권 사무직이 좀 잘 맞아 보이세요.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산 세무 재경 관리사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는 공기업 인턴 그리고 본인이 상경을 전공을 하셨죠. 그런데 특히 이제 이런 재무 회계 이쪽에 있어서는 특히 보험사라던가 요즘 많이들 모르시는데 금융권도 일반 사무직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하면 이제 보통 행원, 그래서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자회사나 뭐 보험사나 이런 쪽에 이제 총무나 경영 지원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보다는 중견에 속하는 이제 보험사나 아니면 뭐 금융권 그쪽에 관련된 경영 지원, 총무 쪽을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공기업 취업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 완전 공기업 취업을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분도 지금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이제 다이렉트로 쓰신 걸 보면 제일 워너비가 공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분이 좀 경쟁률이 좀 높지 않나요? 이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여기 되게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경쟁률은 되게 높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예전보다 그 공기업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사실 옛날에는 서류 붙는 것도 괜찮았었는데 요즘 서류 합격률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필기죠. 필기가 8할이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서류 합격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이런
스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친구분이 공기업 뭐 인턴 경험도 있으시고 단기 알바도 있으시고 뭐 근로장학생 경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서류에 특히 가산점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네. 면접 정도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 분께서는 이제 경영을 전공을 하셨고 전산 세무랑 재경 관리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공기업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건 필기 영역이에요. 필기가 되게 빡빡하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상경통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공기업 전공 필기라고 해서 되게 네.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이제 사무직렬 같은 경우에는 경제, 경영, 회계, 법 그리고 행정 이거 5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합 전공은 이 5가지 과목, 그래서 오통합이라고 해서 이 모든 과목을 얕고 넓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경영 전공이라고 하면 단일 전공이라고 해서 경영만 이제 좀 딥하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은 경제도 조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상경통합이라고 해서 경제, 경영, 회계 정도로 이제 같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경영을 전공하셨고 그리고 이제 총무 업무도 해보셨고 그리고 재경관리사나 전산 세무도 있으시기 때문에 요걸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이제 뭐 금융권 공기업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단일 전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영 단일 전공 선택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전공 필기에 있어서는 이분께서 그래도 공부를 하셨으니 뭐 기간은 한 3, 4개월 정도 네. 하루 9시간 정도씩 공부해서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NCS 공부법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게 네. 무엇인가요? 요즘에 제가 그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상담 드리는데 네. NCS를 아예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직업기초능력평가라고 하는데 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그리고 정보, 그리고 조직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10개 과목이거든요. 네. 10가지 과목인데 직접적으로 기업에서 활용을 하는 과목들은 보통 6개 과목이에요. 의수, 네. 문자, 이렇게 보통 의수, 문자, 조정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네. 의수 문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를 조금 빡빡하게 하셔야 해요. 근데 네. 여기에서 이제 공부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토익 공부하실 때 보시면 특히 RC 공부할 때 네. 그냥 읽어서 풀이를 하시면 시간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아마 토익 공부할 때도 시간을 충분히 주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들이 많은 것처럼 네. NCS도 똑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게 이제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문제 하나당 1분에 풀어야 되거든요. 네. 한 문제당 1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보통 60분에 60문제가 주어져요. 네.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인데 이제 지문도 네. 길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수능 지문 같은 것들도 나오고 네.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뭐 거속시라고 해서 거리, 속도, 시간 구하고 이런 문제들 네. 이제 그런 게 새로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백투더 베이직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이제 포기하셨던 수포자분들은 네. 그래서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유형 파악만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풀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기본서 하나를 뭐 3회독 정도 해서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시는 방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NCS만큼은 좀 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그 밖에 추천해줄 직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분은 강점 중에 하나가 자격도 있는데 경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인턴도 하셨고 단기 알바도 하셨고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생산직이랑 총무부도 2년 정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병원이나 대학교 교직원, 행정직군 중에서 네. 사실 이제 필기의 비중이 조금 낮은 공공기관인 거죠. 그래서 이쪽도 지원하실 수 있고 특히 이제 학점 관리 잘하셨기 때문에 토익만 한 800대 중후반 이상 정도로 올리신다면 일반적으로 대학교 행정직이나 병원 뭐 행정직 그리고 뭐 대학교 교직원 이런 경우는 NCS만 봐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고 솔직히 NCS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인적성만 네.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원해 보신다면 필기 공부 없이 조금 더 빠르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정말 짧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분께 일단은 선택과 집중.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공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공기업에 딱 집중을 하시되 공기업을 수자원공사, 뭐 도로공사 이런 네. 큼직한 공기업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하시면 올해 안에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